안녕하십니까. 토이건설 기계입니다. 오늘은 저 굴삭기에 관련된 유압 펌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압이라고 하면은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압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게 일단 모터가 있을 수 있죠. 유압 모터. 주행을 한다든가 할 때 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팔을 움직일 때 당기고 하는 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실린더. 네, 이런 것들이 유압 액추에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압 밸브가 있습니다. 유압 밸브. 유압 밸브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유압 밸브는 압력 제어를 하는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가 있어요. 유량 제어 밸브. 그 다음에 또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가 있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압 펌프를 얘기할 수 있겠죠. 유압 펌프의 종류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기어 펌프, 그 다음에 피스톤 펌프, 그 다음에 베인 펌프라고 있어요. 네, 오늘은 기어 펌프하고 피스톤 펌프에 대해서 같이 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유압 탱크가 있어요. 유압 탱크. 유압유를 보관하는 공간을 유압 탱크라고 보통 얘기하고, 유압 탱크의 역할은 유압유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냉각을 하고, 시스템을 돌다 보면 유압유가 많이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유압 시스템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식혀서 적정 온도로 낮추는 역할은 냉각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을 또 하죠. 유압 탱크로 유입되는 유압유를 필터를 거쳐가지고 필터링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유압유도 마찬가지로 필터링해서 청정을 하고, 또 내지는 뭐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탱크 쪽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부속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필터라든가 온도계, 뭐 내지는 쿨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유압에 있어서는 5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굴삭기에 쓰이는 유압회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보통 6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탱크가 있겠죠. 탱크에 있던 유압회로가 이제 펌프로 가고, 자, 펌프에 있던 게, 자, 여기서는 이제 저압이겠죠? 저압. 그러면 펌프를 통해서 고압으로 바뀌겠죠. 자, 요게 이 고압의 펌프를 지난 고압의 압력을 갖다가 밸브로 가기 전에 그 밸브를 조종하는 단이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RCV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레버 생각하시면 돼요. 굴삭기 조종 레버. 그다음에 파이로트 라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요. 자, 이게 조종할 수 있겠죠. RCV 조종 간 막대기, 조종 막대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메인 밸브로 갑니다. MCV라고 하는데, 자, MCV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밸브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걸 얘기를 해요. 메인 조종 밸브, MCV, 메인 컨트롤 밸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MCV를 통해 가지고 작업장치로 갑니다. 작업장치라고 하면 이를테면 뭐 굴삭기 팔이라든가 팔을 갖다가 움직인다든가 붐암 이렇게 얘기하죠. 버켓이나, 그 다음에 주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MCV를 통해서 작업장치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흐른 유압이 라디에이터, 쿨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뜨거워지거든요. 유압유가
그럼 식혀주는 장치로 쿨러를 이제 통과하겠죠. 네. 유압 라지에이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게 다시 탱크 단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시스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압 펌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기어 펌프를 알아볼 겁니다. 기어 펌프. 굴삭기에는 펌프가 기어 펌프하고 아까 피스톤 펌프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어 펌프는 되게 이제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두 개의 기어가 두 개 맞물려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지금 유압이 들어가면 이 기어를 통해서 압력이 형성되면서 우측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여기 보면은 P3 펌프, 그러니까 보통 P1, P2, P3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펌프하고 그 다음에 P4 펌프, 네 번째 펌프, 파일럿 펌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밸브를 조종하기 위한 펌프, 여기에 P4 펌프, 이렇게 파일럿 펌프라고도 하고요,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피스톤 펌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굴삭기에는 피스톤 펌프가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게 유압이 압력이 뽑았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P1, P2. 그러니까 그 실린더를 통해서 나오는 유압은 하나인데, 그 홀이 두 개 있어가지고 P1, P2 이렇게 나눠서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자, 구조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밑에 보면 피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씩 유압을 눌러주는, 주사기처럼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 이걸 연속적으로 유압을 빼주려면은 이 회전체에서 이 피스톤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유압을 갖다가 빼주겠죠. 그래서 이 회전을 만들어내는 게 뒤에 보면은 스위치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울어진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울어져 있는 걸 회전을 주니까 그 위에서 피스톤들이, 회전체에서 피스톤들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그 유압률을 갖다 연속적으로 뿜어주게 할 수 있는 게 피스톤 펌프입니다. 구조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지금 위하고 아래에 있는 홀에서 유압류가 들어가면 이 피스톤에서 유압을 밀어줘서 이쪽 왼쪽에 있는 포트 쪽으로 유압이 이렇게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홀이 하나인데, 그래서 그 압력단이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보통 피스톤 펌프는 두 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분해하셔가지고 분해하면서 같이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회로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굴삭기를 운영하면서 회로도 볼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여러 가지 유용한 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이 회로도 내에 유압 시스템에 이 펌프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되게 이 유압 회로도는 본다고 하지 않고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린 기호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이 보면 일단 탱크단에서 지금 요 S1이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이쪽으로 유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좀 크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P1, P2 써있는 동그라미 그쪽으로 일단 유압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돼서 P3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P4 쪽으로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보통 P1, P2 펌프는 아까 피스톤 펌프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 기호는 이 사판 모양, 그러니까 가변 피스톤 펌프 같은 경우에는 사판이 있기 때문에 회로도상에서는 이 화살표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같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P1, P2, 보통 P1 펌프는 분 버켓, 그 다음에 왼쪽 주행을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P2 펌프는 암, 오른쪽 주행, 그 다음에 보조 유압, PTO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3 펌프는 굴삭기에서 선회, 뺑글뺑글 도는 거, 그 다음에 도저라고 그러죠. 블레이드라고도 하는 삼날을 올리고 내리는 데 또 쓰이고, 그 다음에 붐스윙, 그 다음에 또 보조유압, 아까 말씀드린 PTO 쪽에
또 내지는 P1, P2 쪽에 모자라는 유압을 보충하는데 P3 펌프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재밌는 거는 여기 피터 펌프, 아까 파일럿 펌프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그 MCV라고 하는 메인 컨트롤 밸브 있잖아요. 그거를 밸브를 보통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손으로 하면 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좀 힘들죠. 부드럽게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피터 펌프에 있는 유압을 이용해 가지고 밸브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피터 펌프에 나오는 유압이 그 메인 조종용 RCV 쪽으로 유압이 이제 또 다시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굴삭기 운전할 때 부드럽게 여러 가지 작업 장치나 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파일럿 펌프, P4 펌프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또 중요하고요. 또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량 조절하는 일종의 밸브거든요. 그림상으로 보면 P1, P2, P3까지 그리고 유압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여기 M5 이렇게 그 밑에 사선으로 돼 있는 게 스프링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으로 사판을 누르고 있고 그 누르고 있는 사판에 있어서 유압이 뭐 부족하다든가 압력을 체크를 해서 그러면 사판을 움직이게 해서 뭐 유량을 더 많게 한다든가 부하가 많이 뭐 걸리면 유량을 적게 해가지고 뭐 압력을 더 크게 한다든가 이런 조절하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펌프를 저희와 함께 같이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피스톤 지금 볼 펌프에 굴삭기에 들어가는 1.7톤 미니 굴삭기에 들어가는 펌프거든요. 펌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도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정면도가 있고 측면도가 있는데 이 각각의 그 포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P1, P2, P3, P4가 있죠. 여기는 이제 고압의 유압이 나오는 토출되는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O1이라고 되어 있는 큰 구멍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다량의 유압이 유압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또 회로도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 다음 그림은 측면도인데 이 펌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뭉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요 왼쪽에 있는 뭉치는 피스톤 펌프가 있는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있는 게 여기 피스톤 펌프에 P1, P2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P3 펌프고 네 번째 있는 게 P4 펌프입니다. 지금 미리 분해를 해놔가지고 이제 손으로 풀어도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피스톤 펌프하고 이 기어 펌프 단을 갖다 먼저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니 굴삭기에 들어가는 펌프입니다. 지금 펌프를 띄워놓은 상태인데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아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피스톤 펌프고요. 요게 기어 펌프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 P3, 요게 P4 펌프. 보통 펌프 쪽은 이쪽에 큰 구멍 쪽으로 유압이 유입이 돼서 보면 여기 P1, P2 토출이 이쪽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P3 펌프도 이쪽으로 도출이 되고 P4 펌프도 이쪽으로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피스톤 펌프하고 기어 펌프하고 물려있는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트를 미리 풀어놨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자, 일단 기어 펌프 단을 먼저 분해를 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이제 피스톤 펌프를 분해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유압이 이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토출이 입력단이 여기 있으니까 기어 펌프 단도 여기서 이제 입력된 유압이 기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멍이 이쪽에 있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볼트가 지금 이제 보통 미리 풀어놔가지고 쉽게 풀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조여져 있어요. 10토크 이상, 거의 20토크 이상으로 강하게 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토크렌치로 재보진 않았는데
볼트를 풀고 있고요. 보통 요거 볼트 같은 게 풀 때 이 지금 육각 렌치로 풀고 있는데 딱 맞지 않으면 이게 이쪽 부분이 뭉그러질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야만한다고 그러는데 딱 밀착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풀 일은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이런 볼트류를 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볼트 4개를 풀었고요. 이제 열면 안에 이제 가스켓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잘 열렸고요. 자,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 플레이트를 빼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P1, P2 토출 부분이에요. 이쪽 구멍에.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2개가 있죠. 홀이 이쪽에, 그죠? 한 단이 요 바깥쪽에 있는 게 만약에 P1, 이 안쪽에 있는 게 P2, 이렇게 2개의 토출 구멍이 있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분배가 돼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P1, P2가 같이 나오느냐? 자, 요거는 이 펌프가 이 회전을 하면서 이쪽에도 보면 더 분해를 해볼게요. 자, 가스켓을 빼고 오링을, 자, 사판을 조정하는 스프링이 이렇게 있죠. 자, 위치를 빼서 다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판도 같이 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아주 고정핀이 있는데 작은 부속이어가지고 미리 빼놓고요.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이제 사판이에요. 요게 말 그대로 이제 기울어지기 때문에 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안쪽에 보면 공이 2개 있죠. 세라믹 공이. 자, 그 위에서 요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베어링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요 사판이, 자, 이게 이 이름이 피스톤 펌프의 이름이기도 하는 이제 그 피스톤들이 여러 개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자, 더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피스톤들이 배럴을 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피스톤인데요. 요 부분을 이제 슈라고 해요. 이제 신발 같은 역할인데, 기울어지면,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이 가상의 축을 기준으로 보면 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그러면서 피스톤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요게 사판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슈가 여기를 이제 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이 피스톤이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지금 굉장히 정밀한 부품이라 뻑뻑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전하는데 이 정축으로 돌다가 사판을 만나면, 이게 사판이 기울어지면 이 실린더가 이게 들락날락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마치 주사기가 그 액체를 뿜은 것처럼 요 홀로 뿜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 외쪽에 있는 홀하고 이 안쪽에 있는 홀이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쪽에 있는 게, 안쪽에 있는 게 P1, P2로 나눠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닿게 돼 있는데, 이 큰 홀들은 실린더가 수축할 때 안으로 이렇게 빠질 때는 이쪽 큰 홀에서 유압을 빨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홀, 안쪽에 있는 홀이 동시에 만나죠. 그죠? 양쪽에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액션을 취할 때는 요 홀을 통해서 P1, P2로 나눠져서 유압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유압류가. 자, 대략적으로 이 피스톤 펌프의 얼개에 대해서 구조를 봤는데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 기어 펌프를 보겠습니다. 기어 펌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손으로 쑥쑥 풀리게
해놨고요. 자. 자, 여기에 P3 펌프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P4 펌프를 먼저 열어볼게요. 자, 요거는 지금 고장이 난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 기어가 있죠. 이 뚜껑을 열었고, 이 어차피 동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3 펌프하고 같은 축액상에 있겠죠. 일단 열어봅시다. 자, 이쪽에 있는 기어는 지금 굉장히 정밀해서 잘 안 열리는데, 먼저 이쪽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꽉 잡아가지고 자, 지금 분해를 다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기어 펌프는 말 그대로 이런 기어가 들어있죠. 자, 요 사이에 유압이 흡입돼서 고압으로 바뀌어서 소출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 기어 펌프를 잡아주는 여러 가지 뭐 하우징들도 있고 틀들이 있어요. 백업링도 있고. 자, 요 케이스는 요 펌프는 지금 P4 펌프가 기어가 깨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펌프를 취급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좀 갑자기 유압류가 부족하다든가, 내지는 뭐 수분이 유입돼 가지고 유압류 자체가 얼었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요새 저온이 많이 지속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펌프 기어들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저와 함께 지금 이 미니 굴삭기에 들어가는 펌프를 같이 분해를 해봤고요. 구조가 대략 이런 얼개로 되어 있다는 걸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자, 펌프가 지금 이제 고장이 났죠. 지금 이 기어 펌프가 깨졌는데 이 유압 펌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매뉴얼상에 유압류를 언제 교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통은 그 설명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유압류를 제때 잘 교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밀 부속이기 때문에 모든 파트들이 이 부속들이 다 정밀하게 가공된 겁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뭐 긁히거나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압을 배출하는 쪽의 필터, 그 다음에 흡입 쪽의 필터들을 제때 잘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유압, 보통 PTO라고 하는데, 보조유압을 연결할 때 보통 좀 원터치라고도 하죠. 보면 이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로 강제로를 연결하다 보면 그게 유압 라인을 타고 유압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유압계로 들어가면 그것들이 이물질들이 또 뭐 물론 필터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압류 색깔이 혼탁해지거든요. 색깔이 뭐 벌겋게 변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청결한 상태로 이 보조 유압 라인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유압유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윤활작용이 크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압유가 어딘가에서 새가지고 유압유가 부족하면은 이 펌프나 이럴 때 유압유가 부족하면은 이제 뭐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압유가 항상 어느 일정 수준 잘 있는지 어디 새는 데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일단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펌프가 하는 역할이 뭔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펌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원리가 어떤지 아주 간략하게 봤고요. 자, 지금 분해해 보면서 이 안에 있는 내장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